네, 안녕하세요. 장사스쿨 고객응대 스킬업 과정 강사 최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만 고객 응대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처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격적으로 불만 고객 응대 스킬 9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불만 고객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직접적인 응대 스킬을 한번 여러분들과 9단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고객의 기대 가치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이 부부들을 모아놓고요. 각자 한 커플씩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 보고 남편한테 아내에게 이제 운전 연수를 가르쳐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차 안에다가 실험 카메라를 두고 이 부부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 연수를 하는지 이거를 실험했던 재미있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절대 남편에게는 운전 연수를 받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20대부터 40대까지 각각의 특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20대 부부 어땠을까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이 신혼부부들에게 운전 연수를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처럼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편이 막 여성분, 아내분의 기분을 맞춰주려고요. 막 춤도 추고요. 아내가 막 뭐라고 해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요. 오로지 자기 와이프가 이제 마음이 다칠까봐 세게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훈훈하게 분위기를 맞췄죠. 분위기로 이제 운전 연수를 마쳤죠. 그런 다음에 3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톡 쏘면 아내도 톡 쏘면서 남편이 농담하면 아내도 농담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20대만큼의 그런 막 풋풋한 막 꽃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30대 부부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0대 부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4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30대와 다르게 본인들이 지원을 한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저희는 평상시에 굉장히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서요. 운전 연수, 이거 해도요. 저희는 절대 싸울 일 없습니다. 라고 하고선 이 40대 커플 이 부부분께서 지원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거 끝나고 이분들 이혼하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편의 센 말투에 아내도 참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아내! 이러시면서 운전대를 팍 내리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 40대 굉장히 다른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 운전 연수를 한 이 상황을 고객 기대 가치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기대 가치,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아내의 기대 가치를 고객의 기대 가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운전을 가르쳐주는 걸 이걸 서비스로 봐서 직원의 서비스로 본다면은요. 고객의 기대 가치보다 직원의 서비스가 작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내는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요것밖에 못 해줬을 때 20대, 30대, 40대 어떤 커플이었을까요? 그렇죠? 40대 커플이었죠. 고객의 기대 가치보다 직원의 서비스가 작았을 때 이럴 땐 우리 불만족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40대도 마찬가지였죠. 아내는 이만큼을 기대했지만 남편이 그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싸움이 난 것처럼 고객 역시 직원의 서비스가 본인의 기대 가치만 못했을 때는 불만족이 발생한다는 거. 그런 다음에 고객의 기대 가치와 직원의 서비스가 동일했을 때 아내는 이만큼 예상을 했는데 남편도 이만큼 해줬을 때 우리가 30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슨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저런 상황으로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상황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다면 고객의 기대 가치보다 직원의 서비스가 훨씬 컸을 때, 아내의 기대 가치보다 남편이 훨씬 더 친절하게 운전을 가르쳐 줬을 때 20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객이 생각지도 못한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들은 만족한다. 하지만 본인이 기대한 만큼만 해주면 그거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고객의 기대 가치보다 직원의 서비스가 좋았을 때는 만족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들을 화나게 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고객과 함께 흥분하기입니다. 불만 고객이 막 화가 나서 흥분을 하면은요, 그거를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간혹 가다가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걸 참지 못하고 고객과 함께 터뜨리시는 분들, 이런 행동들이 고객을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을 의심하기.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친구의 생일이라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좀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스테이크를 시켜서 스테이크를 딱 썰었어요. 썰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안에 그 누군가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제 기다란 머리카락이 딱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음식물이 이렇게 머리카락에 묻어서 누가 봐도 음식에서 스테이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불렀죠.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직원이 스테이크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한참 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고객님, 제가 주방에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요.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저희 주방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다 머리가 짧은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아마도 고객님들의 머리카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모두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머리카락이 남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주방에서 그 위생모드 쓰고 위생에 신경을 쓴다고는 하는데 왜 이런 긴 머리카락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위생에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는 그렇게 화나진 않았을 겁니다. 이 고객을 의심하는 행동들, 고객을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정당화하기. 규정을 통해서 이거는 규정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이해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행동. 그 다음에 개의당하기. 고객님이 조금 더 까탈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다른 고객님들 다 그러신 적 없으세요. 고객님만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개의당하기. 그 다음에 고객을 무시하는 행동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객님,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을 머리를 잘라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님, 이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머리예요. 고객님 뭘 모르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고객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과만 하는 행동들. 제가 또 한 번은 어디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맛있게 밥을 먹던 중에 갑자기 위에 달려있는 등에서 거미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벌레를 무서워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밥을 먹다가 거미가 내려오니까 왠지 한번 연약한 척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옆에 있는 휴지를 짚더니 거미를 탁 잡더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식사하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이런 이야기도 없이 거미를 딱 잡고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런 행동들.
무언가 조치는 해주지 않고 무언가 이거에 대한 상황 설명 없이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는 행동들이 고객을 더 화나게 한다는 거죠. 고객과 함께 흥분하기, 고객 의심하기, 정당화하기, 개인화하기, 고객 무시, 사과만 하기. 이런 행동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불만이 발생을 했다면 이 불만 고객들이 적어도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9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게 접수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어찌됐든 사과, 가장 중요하겠죠. 사과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이 왜 불만을 가졌는지 경청, 잘 들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하시는 거. 왜 이러이러한 불만이 발생을 했고 왜 우리 매장에서 우리 가게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 불만 고객, 화라산 같은 불만 고객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고객 동조해 주시는 거. 고객님 말 맞습니다. 고객 동조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방안, 모색해 주시는 거. 이걸 불만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안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고객에게 받아들여졌다면 거듭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고 이 사과를 받아준 이 불만을 같이 함께 해결한 고객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불만 해결의 9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서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속한 접수, 사과, 경청,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합니다. 고객 동조, 방안 모색, 대안 제시, 거듭 사과, 감사 표현. 이게 바로 불만 해결의 9단계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보자면요. 첫 번째, 우선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멘트로 가실 수가 있겠죠. 예, 고객님. 실례지만 어떤 일인지 제가 여쭈어봐도 될까요? 실례합니다, 고객님. 왜 화가 나셨는지, 지금 뭐가 불편하신지 제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다가가시는 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밝은 톤보다는 한 단계 낮은 톤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오실 때는 반갑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이 톤, 예를 들어서 요 밝은 톤을 가지고요. 고객님 실례지만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객의 화를 더 돋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 낮은 톤으로 예 고객님 실례지만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불편하신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여쭈어 보시는 걸 우리가 우선 사과, 신속한 접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청해 주시는 거, 듣는 상황, 고객의 불편한 상황을 들어주시는 거. 이때에는 고객의 말을 끊지 마시고 고객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보다는 온전하게 고객의 말을 경청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셨군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고객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셨군요. 식사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와도요. 저라도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마치 고객이 된 것 마냥 공감을 해주시는 거. 상황에 대한 내 느낌, 저라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본인의 느낌을 공감적이고 감성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 우리가 공감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을 분석을 해주시는 거. 왜 여기서 머리카락이 나왔는지, 왜 위에서 거미가 내려왔는지 이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왜 직원의 서비스가 안 좋았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던 중에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위생모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매번 실수를 하고 있는데 직원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해 주시는 거.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쉬운 말이나 질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쉬운 말을 써주는 게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크와 나이프를 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크, 나이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아니 스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을 때 직원이 와서 고객님 저희가 실버를 실버 타월 가지고 굉장히 깨끗이 닦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서버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객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실버가 뭐예요? 실버 타월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줬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시는 거. 그거 꼭 키포인트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단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 이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드려야지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제공해드리다가는 나중에 일이 감당할 수 없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해결안을 제시하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객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혹시나 고객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고객 동조해 주시는 거. 그럼 다른 음식으로 제공해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남았어요. 그래서 고객이 못 먹겠다 했어요. 그러면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외생에 신경 쓰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른 음식으로 제공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해결 방에 대한 키워드를 질문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으로 작성해서 고객의 동조를 얻는 게 바로 고객 동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7단계 대안 제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이번에도 맛이 없으면 가격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맛이 없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맛이 없으면 저희가 가격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동조에 대해서 노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단계. 어찌됐든 고객 동조했고 대안까지 다 끝났어요. 고객 여기까지 오케이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사과해 주시는 것. 식사 중에 불편함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 불편함에 대한 재사과.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요. 고객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고객이 어디서 불만을 가졌는지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삼아서 부분 사과를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과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식사 중에 불편드린 점, 저희 직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분 사과를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해 주시는 거. 고객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꼭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이해에 대한 감사 표현을 감성적으로 해주신다면은 고객 응대하시는데 여러분들 달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계별로요,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들, 예를 들어서 뭐 부분 사과를 한다든지,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들을 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정말 불만 고객 응대를 하실 때 이 키포인트만 가지고 응대를 하셔도 정말 이 고객이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불만 고객 해결 어렵지 않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9단계를요, 이번에는 3단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찌됐든 뭐 신속한 접수, 사과, 경청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놀라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줄여봤더니 어찌됐든 문제인식을 해주고 고객이 어디서 불만을 가졌는지 문제인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불만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면 이 불만 고객 해결하는 이 9단계를 3단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나의 귀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문제인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스쿨 고객응대 스킬업 과정의 최은정 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